자, 어느덧 4월이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사실은 문법 교재나 리딩 교재도 사실은 조금씩 더 많이 접근을 해줘야 돼요. 이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뇌도, 언어를 공부하는 뇌도 어쨌든 근육이라고 봤을 때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할 때가 되면 분명히 적응기라는 것도 필요하고 더 많은 훈련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 환경을 펼치면서 쭉 수업을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이전 시간에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크게 이제 뜻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 그러니까 투부정사 부사로 쓰였을 때 부사라는 것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만을 할 수 있냐면 수식어의 역할만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사라는 품사는. 그럼 수식어의 역할은 뭐냐? 문법적으로 문장의 구성 성분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뜻만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더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의 1, 2, 3, 4, 5형식에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체크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에서 부사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한 문장에 100개까지도 쓸 수 있고 다채롭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 뜻만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였으면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목적이나 감정의 원인, 그 다음 형용사의 수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녀가 도서관에 갔는데 뭐 하기 위해서? 약간의 책을 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서관에 간 목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용법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사적 용법은 이제 중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 동일해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에 다 밑줄을 쳐놓고 다음 중 밑줄 친 투부정사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묻는 경향이 많은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투부정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명사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오늘 배운 부사로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요 세 가지 용법으로서 무엇으로 쓰였는지 다른 하나가 있는지를 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후반이나 3학년에 가면은 이제 부사적 용법 중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은 문법적으로는 이제 분석하기는 힘들고 내용상으로 같은 부사적 용법에서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는 게 조금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메건이 일찍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버스를 타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 목적으로 쓰였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 있다고 했고 요거를 이제 관용어구 표현이라고 하죠. in order to를 써가지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굳이 투부정사만 쓰던지 in order to만 쓰면 되던지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두 개를 다 가르쳐 주느냐? 왜냐하면 부사적 용법이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서 나왔을 때 칸이 단어의 칸이 제시가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 칸으로 되어 있으면 in order to를 써주면 되겠고 한 칸의 의미일 때는 그냥 to만 써도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감정의 원인.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 감정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해서 뭐뭐 해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고요. 당연히 그 투부정사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구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매우 행복하다. 여기 happy가 나와 있죠. 왜 행복하냐? Get a present from my friend. 친구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아서 난 행복하다. 그래서 happy한 원인을 써준 겁니다. 받아서 행복하다. 그 다음 우리는 흥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 가수의 콘서트에 가게 되어서 흥분된 원인에 대해서 써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이 페이지에서 세 번째 형용사 수식 뭐뭐하기에 뭐뭐한. 네, 앞에 이제 그 투부정사 앞에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와서 이 책은 어렵다. 자, 감정은 아니죠. 분명히 책은 어려운데 그럼 왜 어렵냐?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어렵다. 그 다음 새 휴대폰이 비싸다. 왜? 사기에 비싸다. 그래서 뭐뭐하기에 뭐뭐하다 해서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in order to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줬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앞에는 이제 당연히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등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감정을 나타내줄 수 있는 형용사 투부정사 용법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거 좀 뭐 당연한 얘기를 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네 앞에 있는 문이 매우 무거워. 뭐하기에? 열기에 너무 무거워. 네, C겠죠? 열기에 너무 무거워.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형용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열기에 무겁다 설명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베니게 컴퓨터를 켰다고 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 이메일을 체크하기 위해서. 네, 목적의 용법으로 썼죠. 그 다음 학생들은 놀라게 됐다고 합니다. 자, 놀랐다. 감정의 원인이겠죠? 왜? 그 뉴스를 듣게 되어서 놀랐다. 그 다음 그는 도쿄에 갔다. 그의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자주 쓰이는 동명사 표현. 잠시만요. 58쪽 안에 제가 두 페이지를 넘겼네요. 자, 투부정사는 앞에서 이제 끝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동사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준동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투부정사는 앞에서 배운 거고 그 다음에는 동명사 이제 나중에는 분사까지 배우면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누겠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명사를 배울 건데 동명사를 배우기 앞서서 마찬가지로 그럼 동명사라는 건 무엇이냐? 자, 간단합니다. 동사를 무슨 품사로 쓰는 거냐? 명사처럼 쓰기 위해서 동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여러분이 동사의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쓰면 안 되고 그걸 명사처럼 바꿔야 된다. 그게 뭐다? 동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동사 뒤에 뭘 붙이냐면 ing를 붙이면 동명사 형태라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동명사 현재 분사도 ing를 붙이죠.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거고 현재 분사, 뭐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건 동사를 그렇죠. 형용사처럼 쓰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어의 경우 이제 봅시다.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채소를 먹는 것은 좋다. 건강을 위해서. 자,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은 항상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is를 썼죠. 자, planning, 계획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모든 것의 첫 번째 단계이다. 그래서 두 문장 다 이 형식 문장의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인 겁니다. 그 다음 보어 자리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 자, 나의 취미는 이야기책을 읽는 것이다. 스토리북을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석은 항상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형식의 이 자리가 보어 자리죠. 주격 보어라고 하죠. 주어를 보충해 주는 과정. 그 다음 토니의 나쁜 습관은 잠자리에 늦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형식의 주격 보어 자리에 동명사 going이 쓰였고요.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 이제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대표 형식은 3형식이겠죠. 자, 캐시가 끝냈다고 합니다. 그녀의 방학 숙제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3형식 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doing이 쓰인 거고요.
나의 누나와 나는 연습을 했다. 뭐를? 함께 바이올린 켜는 것을 연습했다. 마찬가지로 삼형식 문장에 playing, 동명사 playing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전치사도 사실은 뒤에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동사 뜻을 쓰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자, 탐이 떠났다고 합니다. 뭐 없이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 없이 탐은 떠났어. 그래서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 자리에 온 거고요. 그 다음 너는 나무를 보호해야 한다. 무엇함으로써? 종이를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자, 전치사 선생님, 전치사 다음에 그러면은 투부정사는 안 되나요? 왜? 투부정사도 명사로 쓰일 때 있잖아요. 자, 그런데 투부정사의 투랑 전치사의 투랑 겹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가 아니죠. 거의 전치사 다음에 동사의 뜻을 쓰고 싶으면 동명사만을 쓴다고 외워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wasting 앞에 not이 붙어 있는데 그 동명사뿐만 아니라 준동사들, 그러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다른 색깔 판을 해줄게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부정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not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not wasting 하면은 낭비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이는 동사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 동사들 삼형식, 주로 이제 삼형식 동사들인데 삼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동사의 뜻을 쓰고 싶다. 그러면 배웠던 대로라면 투부정사와 동명사 다 된다고 했는데 이런 동사들은 무조건 동명사만 뒤에 삼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어 자리에 무조건 동명사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enjoy, finish, suggest, keep, practice, consider, avoid, give up, mind, stop. 이런 류의 동사들 뒤에 만약에 동사 뜻을 쓰고 싶다. 삼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그러면은 무조건 동명사만 써줘야 한다라는 걸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 그 예전에 선생님들이 뭐 메가패스 해가지고 이 선생님 때 그 유명했던 광고 메가패스 인터넷 광고인데 MEGAPA 빼먹었네요. PASS 해가지고 뭐 메가패스 뭐 이렇게 가르치셨던 선생님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일단 학습을 하면서 쉬운 방법으로 암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은 뒤에 뜻 자체가 과거의 의미 또는 현재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를 두자면 즐긴다라는 동사 보면 내가 뭐뭐 할 것을 즐긴다라기보다는 뭐뭐 했던 걸 난 즐겨,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해봤던 내용에 대해서 즐겨, 이런 류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약간은 과거의 의미 아니면 현재의 의미 정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명사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하고 싶으면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두세 문제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reading comic books is fun for me. 만화책을 읽는 것은 주어 자리죠? 바로 나옵니다. 왜? 이 형식 문장 is 동사 앞에니까 당연히 주어 자리겠죠. 그 다음 do you mind turning off the TV 해가지고 어쨌든 동사는 mind고 뒤에 오기 때문에 너는 TV를 꺼는 것 좀 꺼려하니? 뭐 직역을 하면은 좀 그러니? 꺼려하니? 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동사야. mind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잭슨은 즐긴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랑 떠드는 것을, 잡담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요. 보어 자리에 쓰인 게 없네요. 네, 5번 봅시다. 그녀의 꿈은 여배우가 되는 것이다. 주격보어 자리죠. 이형식 동사 뒤에 나오는 주격보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한번 풀어봐 주시고 학원으로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이걸 안 했군요.
아까 투부정사 할 때 약간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투부정사의 이건 뭐 사실은 기본적인 그 해석은 설명을 해줬고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습관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을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정리를 해줬었는데 투부정사 파트에서 관용적인 표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투 구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해석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투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 투. 사실은 여기 너무 뭐뭐하다. 투부정사로 뭐뭐하기에는 이런 의미로 직역을 해도 되는데 사람들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해석을 쉽게 하게끔 돕기 위해서 해석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편하게 해석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투투 구문에서는 주어도 하나, 수어도 하나 구문이 나오는 단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so 형용사 부사 그대로 써주고 that 다음에 cannot을 써주면 여기서는 이게 복문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도 2개, 수어도 2개. 그러니까 뜻은 같고 간혹 가다가 이 투투 구문에서 두 번째 투부정사의 다른 주체가 그러니까 기본 문장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소댓 구문으로 펼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너무 짧다, 키가 작다. 직역하면 창문에 다다르기에는 너무 짧다. 이게 직역인 거고 우리가 배운 대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면 그녀는 너무 짧아서 창문에 다다를 수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윗문장에서는 주어, she, 수어, is 이렇게 주어, 수어가 하나씩 나오는데 아랫 문장 같은 경우는 she is so short. 그녀는 너무 짧다. that 그래서 이제 that 같은 경우가 부사적용법으로 추가적인 설명 결과를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창문에 다다를 수 없다. 주어가 2개, 수어가 2개가 나오는 복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 너무 바빴다. 뭐 하기에? 아침을 요리하기에 어제 아침을 요리하기에 너무 바빴다. 바꿔 말하면 난 너무 바빠서 어제 아침을 요리할 수 없었다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이라이트된 이유는 뭐냐면 자 시제가 과거로 돼 있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서술형을 쓸 때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맞추는데 다 끝났네 하고 그냥 여기에서 cannot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시제는 자 내가 바빴으면 당연히 요리할 수 없었던 이유 바빠서 요리할 수 없었으면 둘 다 바쁜 게 과거면 그렇죠. 요리할 수 없는 것도 과거이겠죠. 자, 꼭 문맥상의 내용 파악하고 시제를 적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투투 구문이 있다면 enough to 구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enough to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의 뜻으로 의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문의 구조로 바꿨을 때 so that can의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이때는 enough to가 형용사 뒤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녀는 빠르다. 그 경기에서 이길 정도로 충분히 빠르다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소녀는 너무 빨랐다. 그래서 그는 이길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복문의 구조로도 바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eem to 구문이라고 하는데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seem 다음에 동사의 뜻을 쓰고 싶을 때 항상 투부정사 형태를 써줍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하는 것 같다 라고 해주면 되고 요게 이제 복문으로 바뀔 때는 가짜 주어 it을 써줘요. 그래서 it seems that 해가지고 주어 수어 진짜 주어와 동사 수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끔 가다가 이제 고등영어에서 그 시제 때문에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만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은 보였습니다. 보인다. 뭐 한 것처럼 과학에 흥미가 있게 된 것처럼 보인다. 과학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인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가주어 it을 써줘서 it seems that인데 it은 해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에 흥미를 가지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문 두 문제만 풀어볼까요? 네, 그 영화는 여러 번 볼 만큼 충분히 좋다. 그럼 일단
영화는 좋다 먼저 써줘야 되겠죠. 사실은 문법 교재의 제일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위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확인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답 체크하기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자, 일단은 그것을 써봅시다. 영화가 좋다. 이 형식 문장이 완벽한 문장을 썼고요. 그 다음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배운 대로 enough to 그 다음 뭐 하기에 그렇죠. 보기에 watch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들은 열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들은 뭐뭐인 것 같다고 합니다. 뭐뭐처럼 보인다. seem. 그 다음 동사 뜻 쓰고 싶으면 열을 가지다. to have a fever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3, 4, 5, 6번은 학습을 해주면 좋겠고요. 학원으로 카톡을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 동명사 파트 아까 이제 했던 부분인데 선생님이 약간 페이지 정리가 꼬여 있어서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했고요. 동명사 파트 그 다음 자, 여긴 뭡니까? 자주 쓰이는 동명사 표현 좀 전에 했었던 투부정사의 관용적 표현 투구문이나 그다음 뭐 enough to, seem to 구문과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자주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문제에선 종종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look forward to인데 이 to가 나머지는 사실상 뭐 전치사 다음에 목적 동명사 오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to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 뒤에 동사를 붙이느냐 아니면 동사 원형을 붙이느냐 동명사를 쓰느냐를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to는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꼭 동명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외워주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석도 그렇고 문법 문제가 뭐 여러분 뭐 단어 시험이나 쪽지 시험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의 쪽지 시험 정도에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해석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이제 학원에서라면 쪽지 시험을 한번 봐서 여러분 검사를 해보겠지만 집에서 꼭 그 영어 부분은 가리고 한글 부분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해서 여기 be used to ing 또는 이제 뭐 명사도 가능한 건데 여기 말고 요것도 하나만 적어놔 봅시다. be used to 무조건 뒤에 동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나올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땐 뜻이 어떻게 되느냐 BPP의 수동태를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녀는 이야기를 쓰는 것에 관심이 있다. 네, 이 부분 쓰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동사 현재 시제니까 is. 그 다음 네, 나머지는 그대로 외운 대로. 그러니까 외우는 부분이 사실은 뭐 암기할 부분은 분명히 영어에 존재합니다. interested in 자, 그 다음 네, write의 동명사 형태 써주면 되겠죠. writing 으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와 함께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어때? How about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답은 아마 여러분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How about 그 다음 동명사 써야 되니까 joining a soccer club with me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9페이지 이게 전화기 선생님이 이제 제작을 전화기로 하다 보니까 조금 꼬였다는 거 인식을 해주시고 자, 그럼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투부정사도 사실은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고 했고 동명사는 당연히 명사로 쓰이는데 아니 그럼 굳이 동사로 만드는데 왜 투부정사도 만들어 놓고 동명사로 만들어 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약간의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동사가 어떤 동사가 오냐에 따라 목적어로 동명사나 투부정사 또는 둘 다 쓰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맞춰서 여러분이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건 암기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암기가 정 안 되면 약간의 의미 차이로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쓰는 동사는 약간 미래의 의미를 요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명사의 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은 100%는 아니지만 약간 과거나 현재 행동 이런 의미에 쓰인 동사들은 그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어스틴이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즐기다 enjoy 다음에 to run이 오면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소리겠고 enjoy running 새로운 영어 단어를 학습하는 것을 즐긴다. 할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하는 것, 그런 행동 자체를 즐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동명사만 목적어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keep도 마찬가지로 ing 형태만 목적어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hope, 희망하다. 자, 디즈니랜드에 홍콩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방문을 하는 걸 앞으로 미래의 의미겠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희망을 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걸 바란다면은 당연히 내용이 안 되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동사들 밑에 start, begin, like, love, hate, continue와 같은 동사들은 둘 다 쓰인다. 그러면 사실은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겠죠. 왜? 어차피 둘 다 쓰이니까 이거 써도 맞고 저거 써도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쪽 두 가지 부분에 좀 집중해서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암기 후에는 상당히 편합니다. practice라는 동사의 의미가 쓰였기 때문에 뒤에는 skating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 plan 계획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획하는 거겠죠. to go 이런 식으로 그다음 suggest는 ing 있는 그대로 체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 5, 6번도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접근을 해주길 바랍니다.